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을 낳은 건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몇 달 후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아들을 보여드렸죠. 저는 미국의 라디오 코리아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 아내만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아내가 아버님께 자랑스럽게 말을 했대요. 아버님, 우리 새벽이 좀 보세요. 손줘, 손줘. 그랬더니 손을 척 엄마 손 위에 올려놓더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개도 한다, 개도.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밥상을 차리며 아내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새벽이가 커서 판사나 검사가 됐으면 좋으시겠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내 여동생이 판사나 검사 앞에 쓰지나 말라고 그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는데 아내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사실 저희 집안은 그런 블랙 조크를 자주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순진하게 컸던 아내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 가족의 대화법에는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웃음도 착한 웃음과 나쁜 웃음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코미디 작가가 되고서 깨달았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소통 유형에 따라 말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회사를 그만둬? 그만두는 이유가 뭔데? 잘린 거 아니야? 강사형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 다른 일을 뭘 할지 결정하고 그만두는 게 낫지. 안 그래?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때려치는 거야? 요즘 취직도 어려운데. CEO형입니다. 요즘은 능력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시대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네 잘못이니까 잘 판단해라. 법률가형입니다. 그래, 우린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데 네 형처럼 계속 집에서 놀면 곤란하다. 성직자형입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 비전이. 너 내일이나 도와라. MC형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답답한 소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열을 받지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 소통의 키워드는 격려. 우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 일단 알겠다. 우리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단다. 그렇게 해야 다른 문제도 부모님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보면요. 대부분 야단을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족이니까 그만두는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친구들이랑 동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려고요. 뭐? 동업? 야, 너 동업을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몇 번을? 그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야. 월급 받는 게 최고인데. 뭐 스타트업? 야, 너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나 돈 없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풀립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죠. 소통은 막힌 걸 뚫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난 널 믿는다.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렇습니다. 자녀들도요, 여러분의 질타나 걱정보다는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99%의 부모들은 격려의 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올까요? 그건 내 자녀가 아직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자식을 가르치는 건 20살까지다. 가르치려다가 그르친다. 관계를 더 나쁘게 하기 싫으면요,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도저히 격려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시니어 소통의 최고의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데 자녀와의 대화를 해보면요, 부모들은 신기한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쩜 나랑 똑같을까? 그런데 내가 닮지 말아야 할 것만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잔소리가 더 심해지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하다면 저 잔소리
사실은 엄마 아빠 스스로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아들한테 항상 그래요. 아들아,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 사실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저한테. 야, 게임 좀 그만해. 그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정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튀어나가가지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 아들은 게임하느라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하루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등짝 그냥 스매시를 날렸어요. 야, 아빠가 들어왔으면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3년밖에 안 된 강아지는 꼬리라도 흔들어 주는데 28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준 아들 놈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그 후 저는 아들에게 인사 안 한다고 화를 내기보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아드님, 게임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아버지는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러면 아들놈이 날 쓱 쳐다보고 피식 웃습니다. 아빠, 안녕?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의 90%는요, 일상적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얼른 쉬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빨랑빨랑 집에 들어와라. 우리가 나무나 꽃을 보면서 아이고 싹이 좀 빨리 나와라, 나뭇잎아 빨리빨리 자라라, 개나리야 빨리 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냅둬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냥 우리는요, 참 아름답구나, 아유 예쁘네, 와, 이러면서 감탄만 해주는 거죠. 자식을 보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애들한테 지지 많이 해줬잖아요. 아이고 지지야, 그거 지지. 커서도 계속 지지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잔소리로 망친 아이는 있어도 잔소리로 잘된 아이는 없습니다. 잔소리가 크면 쨍그랑 유리잔만 깨집니다. 60이 넘은 그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의 재산 문제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유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대학교 때까지만 가르쳐 주고 남는 재산은 엄마 아빠가 다 쓰고 갈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반대로 하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유, 이 재산 다 네 거다. 다 네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 주면요, 자식들은 자기 걸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려줄 생각이면요,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자녀들 간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안 싸우는 집안은요, 제 주변에 딱 한 친구밖에 없어요. 그 친구 파산했어요. 파산.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사는 실제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아들과 딸을 둔 부모가 있었는데요, 가까이 사는 둘째 며느리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의 땅과 건물을 첫째 아들하고 딸에게만 증여를 하고 둘째한테는 비밀로 했더랍니다. 그걸 알게 된 둘째 며느리가 섭섭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돌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남이니까 유산 상속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받고 이 둘째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라,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깊지 못했어. 장남은 장남이라 물려준 거고 딸은 살림이 어려워서 미리 준 건데 너한테 말 못해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그런 말까지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모든 수발은 자기가 드는데 며느리는 남이라고 유산상속에서 빼다니요.
그 후로 매주 돌봐주던 그 시부모와는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중간에서 그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 내가 남한테인데 내가 내 밥을 왜 차려줘? 남한테. 내가 남한테 왜 운전을 해드려? 당신이 나한테 마냥 뭐라고 그러잖아? 당장 이혼이야. 그 뒤로 시부모가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딱 거절하고 지금도 남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저런 못된 며느리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도 조만간 자식들에게 팽당할 위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노인분들이요 참 많습니다. 물론 부모 안 모시는 자식들이 나쁜 건 맞습니다. 난 지들만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아이고 내 팔자야. 서러우시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누가 낳아서 누가 길렀습니까? 사실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벌써 20년째 한마디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물려주셨더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많은 걸 물려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머 감각으로 제가 책을 썼어요. 유머가 이긴다. 그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 재능을 물려주셔서 제가 수천 건의 강의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투자감을 또 물려주셔서 그 돈 다 날렸지만 그래도 여자 보는 감각은 물려주셔서 좋은 아내 얻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 물려주신 고혈압이나 심장병은요 제가 상속 포기할게요. 섭섭하지 않으시죠? 노력 중인데 잘은 안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다시 뵐 때까지 편안하게 계세요. 아휴, 위에서 아마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제가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생각교